관련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책 한 권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4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1990년 스쿠바 대학의 조교수 이가라시 히토시는 살만 루슈디의 문제작 악마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해 7월 11일 스쿠바 대학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O형의 혈흔과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쿵후 신발 자국만이 발견됩니다. 때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의 방문이 별로 없어 연구실이 있는 그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 건물의 청소부는 여기저기 순서대로 청소하며 7층으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흥건한 피바다 위에 사망한 남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스쿠바 대학교에서 비교 문학을 강의하던 조교수 이가라시 히토시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하루 전인 7월 11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사인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범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쪽 1번, 왼쪽 2번을 찔렀으며 경동맥이 잘릴 정도로 깊이 찔렀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시신 옆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으로 범인의 공격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방어했던 흔적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는 O형의 혈액과 중국 쿵후를 배울 때 신는 쿵후용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범인의 흔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사건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3층까지 내려갔으며 이상하게도 그 후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도 CCTV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켠에서는 범인의 살해 수법과 깔끔한 뒤처리 등으로 보아 전문적인 킬러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더 이상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범인을 잡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 그에게는 왜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을까요? 그는 인도계의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쓴 장편소설 악마의 시를 일본어 번역판을 낸 이듬해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당시 나이는 44세였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인 악마의 시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살만 루슈디는 인도 뭄바이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란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14세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 회사에 취직하여 카피라이터로 근무하던 중 직장을 다니면서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인 한밤의 아이들이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업 작가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8년 문제작인 악마의 시를 발표하여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악마의 시는 주인공의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액자 방식의 구성소설입니다. 이 내용 중 일부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연상시키며 그 내용과 묘사 등이 무함마드를 심각하게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이슬람 교도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게 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책을 불태우는 행위를 했으며 악마의 시를 출판한 출판사로 몰려가 과격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책의 유통을 금지하며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던 살만 루슈디는 자신의 목에 3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영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 정부가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자 이란 정부는 이에 반발하였고 나아가 1989년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는 종교 칙령을 통해서 루슈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이 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만 루슈디는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 1990년 7월 3일 이탈리아판 악마의 시를 펴낸 번역가 에톨레 카를리올리도 역시 밀라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괴한의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이 번역가는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1993년 7월 악마의 시 발제문을 번역해 현지 신문에 게재했던 튀르키예 소설가 아지스 내신이 머물던 호텔에 불이 나는 방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78세였던 고령의 이 소설가는 사다리를 타고 간신히 현장을 탈출했으나 같은 호텔 투숙객 37명이 그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건은 또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노르웨이판 악마의 시 출판가 윌리엄 리가드가 오슬로 자택 인근에서 3차례 총에 맞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2022년 8월 12일 오전 10시 45분 36년 동안 악마의 시로 인해서 위협에 시달리고 살다가 이제서야 보통의 나날들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했던 악마의 시 저자 살만 루슈디는 뉴욕의 한 학술센터에서 강연 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얼굴과 배 모읍 등을 15차례나 찔리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한쪽 눈도 심각할 정도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치명상을 입었지만 살만 루슈디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악마의 시 서적을 다룬 사람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앞다퉈 이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악마의 시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가라시를 살해한 사람이 이란의 특수요원이거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의 일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CIA 전직 요원도 목격되기 쉬운 엘리베이터 앞에서 살해한 것은 특정 목표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므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이가라시 교수의 죽음이 악마의 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범인이 일본에 거주 중인 무슬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사 도중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황당하게도 사건을 유야무야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이란 정부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가라시 사건 당시 교수의 연구실을 수색하던 중 책상 안에서 짧은 메모가 발견됩니다. 일본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것이었는데 마지막 행에서 단 노우라에서 죽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글은 프랑스어로 계단에서 살해당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가라시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하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가라시 교수는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 출판사 대표가 일본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하라고 제안했지만 학교 안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며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발견된 메모를 통해서 범인의 단서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 용의자라고 예상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 A씨가 이가라시 교수가 숨진 다음 날 나리타 공항에서 모국, 방글라데시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정황상 이 학생이 범인이다라고 확신하고 방글라데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경찰은 사건 직후 출국했다라는 기록 외에 학생 A가 범인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협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6년 7월 11일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아내인 이가라시 마사코는 경찰을 향해 남편의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30여년간 악마의 시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을 봉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